Dobro. History. Archive. 때는 1987년이에요. 한 남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제 아내가 사실은 북한 스파이였습니다. 저를 북으로 끌고 가려고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눈물의 기자회견 뒤에는 국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살인자가 주연 배우를 맡은 정말 훨씬 더 어둡고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았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했죠. 이게 바로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믿었던 공식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극적인 사건. 사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살인사건이 국가기관의 손을 거쳐서 한편의 영웅담으로 포장될 수 있었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스토리랑 실제 진실이 얼마나 다른지. 애국적인 남편? 아니요. 사실은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었고요. 북한 스파이? 천만에요. 그냥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탈출? 이건 그냥 살인죄로 잡히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거였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비극적인 범죄가 이토록 복잡한 음모로 뒤틀릴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건이 벌어진 직후 딱 48시간의 기록만 봐도 진실이 보입니다. 이건 무슨 국제적인 스파이 작전 같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돈 문제로 시작된 부부싸움이 점점 격해지다가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아주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폭력 범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윤태식이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보인 첫 번째 행동을 보세요. 바로 북한으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애국적인 피해자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는 그냥 살인죄 처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적성국으로 망명하려 했던 거예요. 이 잔혹한 살인사건은 국가에 의해 완벽한 프로파간다로 탈바꿈합니다. 당시 정권의 위기를 덮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살인자의 살고 싶다는 본능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끔찍한 조작극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한 곳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 그 시절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전명까지 있었어요. 마카로니 작전. 이렇게 조작된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질 끔찍한 악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김옥분 씨 가족에게 닥친 현실은 정말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국가는 아주 조직적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간첩가족이라는 주홍글씨,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김옥분 씨의 어머니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극심한 화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딸의 누명이 벗겨지는 걸 보지 못한 채 깊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거짓말의 벽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살인자 윤태식은 처벌은커녕 90년대에 아주 잘 나가는 벤처기업 CEO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심지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부와 명예를 누렸죠. 바로 그때 한 언론인의 끈질긴 추적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됐습니다. 이 보도에 용기를 얻은 유족들은 2001년 마침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싸움이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던 건데 보세요. 윤태식이 체포됐을 때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이 딱 50일이었습니다. 50일. 만약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 사람은 처벌도 안 받고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힐 뻔했던 거죠. 정말 아찔하죠.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사건은 겨우 법정에 섰지만 그 결과는 뭐랄까 달콤하면서도 아주 씁쓸했습니다. 결국 집행된 정의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살인범 윤태식은 감옥에 갔지만 이 모든 음모를 설계했던 핵심 인물,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갔거든요.
물론 이건 기념비적인 조치였죠. 하지만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한 가족의 삶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사과였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야만에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이 비극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